기술이라는 것도 사람이 개발하는 거고 논문을 써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한 사람의 뛰어난 인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You can'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a strong, highly educated workforce in helping your company grow. 백성을 이롭게 하는 실용의 기술로 풍요의 시대를 열었던 천민 출신의 천재 과학자. 대량 학살이라는 20세기 최악의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들. 시대의 고난을 이겨내고 13억 인구의 우주 강국을 이끌었던 것은 단 한 명의 과학자였다. 좀 더 먼 안목을 가지고 어떤 곳을 찾아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인재고요. 대한민국도 좀 더 향상하려면 창의 기술을 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를 외치는 세계의 선진 과학 강국들 사이 대한민국 과학자들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미국 보스턴. 세계의 석학과 인재들이 모이는 곳. 이곳에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김상배라고. 여기가 이제 그 로봇들을 부품들을 만드는 장소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러닝머신인데 로봇이 여기 이제 실제로 뛰고요. 근데 그 우리 핸드폰에도 있죠, 그 자이로스코프랑. MIT의 로보스틱 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김상배 교수가 차세대 로봇 개발에 한창이다. 아니죠, 저희는 그 팀이 아니고. 김상배 교수는 일찍이 도마뱀이나 거미와 같은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해 로봇에 접목한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인 치타의 역주 능력을 모티브로 한 치타 로봇을 개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동물의 움직임과 가장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치타 로봇. 다리 하나당 3개씩 총 12개의 관절을 움직이는 4발로 전력 질주한다. 첫 번째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한 치타2는 레이저 거리 센서가 장착돼 장애물이 다가오면 가뿐히 뛰어넘는 능력도 지녔다. 김 교수 연구팀은 기존의 유압식이 아닌 전기 모터를 세계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가볍고 빠른 움직임의 로봇을 만들 수 있었다.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동물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특히 말이나 치타나 이런 거 보면은 근육이 다 이렇게 몸에는 크고 다리는 가벼워요. 다리는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모터를 다 위로 올려가지고 다리는 최대한 가볍고 빠르고 충격 흡수하고 이럴 때 훨씬 좋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도 좋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최대한 빠른 로봇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연구가 진행되는 지난 5년 동안 난관도 많았다.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터라든지 모터를 작동시키는 전자회로, 전기회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MIT에서 다 직접 제작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가 스탠포드 재학 시절 도마뱀을 응용해 개발한 스티키봇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발명품이 되기도 했다. 동물의 생체 모사라는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로봇계가 주목하는 세계적인 한인 과학자가 된 김상배 교수.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그의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투자한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달파의 지원이 컸다. 달파는 마우스나 GPS 등을 개발한 혁신적 기술 개발의 산실이다. 달파라는 기관이 아니었으면 이런 치타 같은 프로젝트가 과연 존재할 수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3, 4년 해서 이 정도 결과 나오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불가능한 거를 해봐라. 내가 돈을 충분히 지원할 테니까 지금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거를 시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원을 오히려 더
잘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죠. 예. 치타 로봇뿐만이 아니다. 현재 김상배 교수 연구팀은 사족 보행 로봇에 이어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힘을 발휘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재난 현장에서의 활용이다. 치타 다리랑 같은 저거예요. 이제 그 구동기예요. 그래서 제 팔보다 훨씬 빠르고요. 제 팔보다 힘이 더 좋아요. 세계에서 이 연구를 한 건 저희밖에 없어요. 이 밸런스 피드백이라는데 이 사람의 균형 감각을 이 오퍼레이터가 느끼게 하는. 훨씬 쉬워요. 이 로봇을 사람이 하면은. 김상배 교수의 또 하나의 든든한 지원군은 연구원들이다. MIT 로보스틱 연구팀에는 한국인은 물론이고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다. 서로 다른 성향의 다양한 생각들이 현실에서 가능한 미래형 로봇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We wouldn't be able to accomplish what we do if it was just one nationality or one background. 그 뭐 기술이라는 것도 사람이 개발하는 거고, 논문을 써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혁신을 위한다면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럴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걸 굉장히 이렇게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은 어렵죠. MIT나 이제 스탠포드나 이런 학교들은 그런 걸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어떻게 단체고 그런 것을 잘 실행을 하고 있죠. 뉴욕의 한 중심가. 뉴욕 생명과학자협회에서 주관한 한인 과학자 모임이 열렸다. 바이오 분야의 한국인 과학자 모임이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연구 내용이나 일자리, 이민과 관련한 정보 등을 교류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있다. 같이 모여서 공부도 같이 하시고 또 교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잠 리크루팅에 관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착석까지 하고 박사하러 미국에 온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포스닥 분들이 많으시니까 미국에서 박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대학부터 미국에서 나오셨거나 아니면은 포스닥 부분만 이제 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미국에서는 각 분야별로 크고 작은 한인 과학자 모임이 활발하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과학자 2만여 명 중 만여 명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한인 과학자들의 주요한 활동 무대다. 재미 한인 과학자협회가 창설된 것이 올해로 45년째로 미국 내 한인 과학자들의 교류가 활발하다. 우리가 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가 US 코리아 컨퍼런스예요. 그거를 UKC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여러 분야 과학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미국에서 여러 분야의 과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협력해야 좋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이고요. 과학자로서의 꿈과 커리어를 위해 미국을 찾은 많은 한인 과학자들. 그들은 이렇게 한국과의 연을 꾸준히 이어가며 타지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왜 한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것일까? 제작진은 한인 과학자 모임에서 만난 한 과학자를 따라 10년째 이어져고 있다는 가족 동반 모임에 동참할 수 있었다. 에브리바디 와가지고 상해요. 저희는 넣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없다면서요? 이들은 대부분 포항공대 출신으로 새로 유학 온 젊은 과학자에서부터 미국의 털을 잡고 사는 오랜 이민자들까지 구성원이 다양하다. 그 전에도 이제 비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 이제 여름에 뭐 7월 말부터 8월 초에 1박 2일로 모이는 게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서 올해가 해마다 역사적인 10회 모임.
그렇네요. 이렇게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진욱 교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196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와 코넬대 정교수를 역임한 입지적 인물로 모임을 갖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 연구에 대한 그런 희망,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엔커레이지 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1992년 포항공대 생명과학과를 출범시키기도 한 이진욱 교수는 심장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현재 동양인으로 유일하게 록펠러 의대 종신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태지 박사의 거의 매년 와서 이렇게 원로 과학자답게 자연스럽게 후배들의 상담자가 되곤 한다. 저희 주례를 봐주셨던 분이시군요. 결혼할 때 주례 봐주셨어요. 제가 포항공대에서 한 25번 이상을 썼어요. 아주 우수하고 모험적이고 제일 엑셀런트하고. 역시 포항공대 출신으로 이진욱 교수의 제자이기도 한 이 젊은 부부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소에서 나란히 박사 후 연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저희는 한국에서 연구 생활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내가 가면 예전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 과학을 하는 거랑 미국에서 과학을 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기 너무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연구 과정을 마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부부는 쉽게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 고민에 휩싸여 있다. 연구비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더 큰 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서로 그런 동료 연구자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으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연구가 생업이니까 연구 환경이 가장 좋은 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보통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이렇게 가족을 꾸리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애들의 교육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되죠. 미국과 한국의 서로 다른 연구 환경에서 오는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자녀 교육 문제였다. 지금 박사학위 하고 지금 각자 다른 부부들에게도 연구 환경과 자녀 교육 부분에 있어 한국은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 미국에서 잡을 얻어서 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유럽으로 갈 것인가 미국에 남을 것인가를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한국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고 남편이 결정을 했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서는 되게 좀 많이 애들이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 남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남편의 캐리어를 위해서 가족이 다 돌아가서 근데 남편이 정말 나는 한국에서 잘 돌아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모임이 이어져 오면서 많은 가족들이 미국에 정착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갔다. 과학자로서의 꿈과 자녀의 교육 환경 사이에서 겪는 선택과 갈등의 문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된다. 어디가 연구 환경이 좋은지, 어디가 살기 좋은지 고민한다고 하면 하는 얘기가 지금 뭐 심지어 미국에서 정교수로 계시면서 그 고민은 한국 들어갈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한국에 들어갈까? 여기 살까? 그거를 계속 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식을 쫓아 건너왔지만 어느 사이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듯 고민이 깊어지는 이들이다. 한국인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인재들의 집합소라 불릴 만큼 유학생이 많은 나라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자료를 보면 중국, 인도, 한국 순으로 유학생들이 가장 많고 실제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인 중 65% 이상이 미국 잔류를 희망할 정도로 미국에 남는 과학자가 많다. 해외에 머무는 과학자가 많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손실이 크다는 얘기다.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논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연구 중인 안성주 연구원. 되게 콜래보레이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스티븐스 공과대 기계공학과 강경남 박사. 학교 아니면 정부 출연 연구소인데 민간 연구소는 전혀 없잖아요. 콜롬비아 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영덕 박사. 그리고 같은 대학 생명과학과의 김덕회 연구원과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세대학교 서동재 연구원. 이들에게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뭐 뛰어난 대학, 그다음에 뛰어난 석학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당연히 이유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주는 뭐 굉장히 아메리칸 드림 이런 이미지 그런 것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환경, 확실히 여건이 환경이 다르거든요. 빨리 추진하고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나 그런 리소스들이 많다는 생각에 과학자로서 선진 과학 강국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기본에 미국의 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학문 풍토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과거와는 달리 한국에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대두됐다. 먼저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봐도 한국에서 잡을 잡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더 많은 자리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고 실질적인 연구 장비라든지 시설들은 한국도 못지않고 때로는 이제 더 좋은 장비들도 있고 시설 투자에 대해서 아낌없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미국은 이제 장비 이런 것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현재 있는 자기 이제 연구원들이 과거에 이제 어디에서 뭘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시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일까?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 홉킨스 대학. 미국 최고의 정부 투자 연구기관이자 세계적인 연구소인 이곳 한켠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기업가와 연구원들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가 단순히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o this place is called Fast Forward, and this particular place, Fast Forward, is our division that supports startups and entrepreneurial efforts at the university. Fast Forward is much more than just a space. Fast Forward provides education. Fast Forward provides mentorship. Fast Forward provides funding. And Fast Forward last provides space. Our goal is to commercialize all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hat is created at the university. 정보를 찾는 학생들이나 사업가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탄생시키는 전문 연구원들. 그리고 지식을 사업화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자리한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교수, 아이디어를 찾는 기업가들에게 인적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고 실제 이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 All these other companies, some of the Hopkins TIC, the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I think, they hang out here, so there's a lot of kind of cross-pollination where we talk to them and they talk to us about stuff. We'll have clinicians just sort of randomly drop in. The head of the Hopkins CCGHE just showed up last Friday with donuts, completely unannounced. 대학에서는 특히 소규모 창업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연구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들의 지식이 사업화되길 바라는 것이며 이는 시대의 요구이자 인재를 모으는 방법이 되고 있다. To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their ideas by providing Fast Forward and the opportunity to take those ideas from the lab out to the market.
We think that it's important to attract and retain the best and the brightest, both students and faculty, to offer this. More and more faculty and students want to be entrepreneurial, and they want to take their idea from the bench to the bed.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어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메릴랜드주는 바이오 산업의 메카이기도 하다. 존스 홉킨스 대학을 비롯해 미국의 국립의학연구기관인 국립보건원,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 등 최고의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배출한 우수한 바이오 연구 인력과 기업이 연계돼 바이오 벤처 설립 붐을 이끌고 있다. Maryland has a strong biotechnology economy, I think in large part due to the most educated workforce in the country. More PhDs are located here than anywhere else in the country. To our assets,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FDA, University of Maryland, and Johns Hopkins in particular. And we now have a growing core of biotechnology companies. 지역의 바이오 자원을 바탕으로 순수 연구 중심 도시에서 바이오 산업 단지로 거듭났다. 창업 지원센터나 R&D 센터 등을 마련해 창업가들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세계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을 끌어들였다. 바이오 산업단지 안에 자리한 한 투자회사. 투자와 관련해 매년 2천여 건의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건실한 회사로 무엇보다 이들은 과학자들의 이해와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We try to connect the scientists and the entrepreneurs to those resources they need, and that's what was missing in this area. Because there was a tremendous research focus. Everybody around the world knows of Maryland because of its research. We really want it to become famous because we create good companies, good entrepreneurs, and we attract capital to advance just like other regions in the United States. 실험실 안에서 순수하게 연구만 하던 과학자들로 하여금 과학이 상업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개발을 독려한다. 설령 실패가 따르더라도 관대하다. In the US, if you fail, people will give you another chance because they think that, okay, you took a risk, at least you tried, and maybe you're not successful the first time because not everybody can be successful the first time. I'm going to take my chances on you because you're motivated to create something. I can tell you that that's less of opportunity elsewhere, whether it's Europe, whether it's Asia. That's why a lot of scientists want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That's one of it, right? 사업가들은 과학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이오 버즈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지역 파티다. 그날 저녁 인근 가게에서 바이오 버즈 행사가 열렸다.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만남을 즐긴다. 대부분 바이오 관련 과학자나 투자자, 기관 사업가들이다. 한 번에 보통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행사는 활성화되고 있다. 이곳 외에도 볼티모어의 사이언스 인더시티나 프레드릭의 바이오 비어스 등 메릴랜드주 여러 도시에서 이런 교류 행사가 열리고 있다. BioBuzz started about 5 years ago as a way to bring the workforce out of the labs to start culturing relationships and not just culturing cells. So, we found that scientists need an opportunity to connect and build relationships. So we started a monthly event that they could do so. 그리고 행사장에서 메릴랜드주 정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다. 주디 카스텔로는 바이오 메릴랜드 센터의 전무이사로 이런 지역 모임이 있을 때면 자주 참석해 과학자들과 사업가들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한다. 주 정부 관계자가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메릴랜드주 바이오 센터는 생명과학 산업을 지원하고 개발을 담당하는 곳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적 자원이다. The state leaders and the industry leaders in Maryland about 2009 created a plan for the next decade to invest in human research in Maryland. It's called Bio 2020. These funds are invested by the state through different organizations. Some of them come from our department itself. Some of it comes from a department with which we partner called TEDCO. 주 정부에서는 각 기관과 대학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혁신 연구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 혜택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신약 개발과 투자자들이 늘어났고 연구기관의 위험 또한 커졌다. 현재 메릴랜드 주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만여 명의 과학자들이 포진해 있고 350여 개의 생명과학 기업이 자리할 만큼 더욱 많은 인력이 종사하게 됐다. Like we are on the campus of University of Maryland, and we collaborate with the institutes, IBBR institutes, researchers, and also with the professors and investigators at the university. And then the state comes back and forth. So we are in dialogue with BioMaryland and also the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in identifying collaborative opportunities for internships, co-authoring grants, and starting spinning off new companies. 메릴랜드주는 하나의 커다란 바이오 생태계를 만들어감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재가 있다. We have the highly educated workforce, which means they not only know the science, but they know how to use the technology to leverage their work very efficiently. So I think you can'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a strong, highly educated workforce in helping your company grow.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속에 경쟁력을 키워가는 미국. 명문 대학을 바탕으로 메릴랜드 주와 같이 다양한 인프라를 형성함으로써 각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는데 어느 곳보다 적극적인 미국은 인재의 블랙홀이다. (18세기의) 아름다운 궁전이 자리하고 있는 독일 남부의 도시 카를스루에 라인 강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다. 이곳에 1825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공과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의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세계적인 하천 전문가 한스 베른하르트를 만날 수 있었다. Wir haben eines der bekanntesten Wasserbaulabors der Welt hier in unserer Universität und das macht viel Spaß, den Studenten Wasserbau im Labor zu zeigen und natürlich auch Projekte zu machen. 독일 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하천과 관련한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최근에 했던 대표적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수력 발전이다. Ein Modell von diesem indonesischen. Die Leute waren praktisch gar nicht mehr in der Lage, sich selbst zu versorgen. Und dann gibt es natürlich auch die Landflucht. Die Leute gehen in die großen Städte. Und jetzt haben sie wieder die Möglichkeit, dort zu wohnen und dort zu leben. 라인강의 홍수 조절이라는 오랜 역사에서 출발한 만큼 수력 발전에서부터 홍수 조절, 친환경 수로 시설 등 다양하고도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수문을 개발해 자동적으로 수량을 조절하는 기술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적용하기도 했다. 국가의 지수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의 협조는 필수다. Mit Indonesien, mit Vietnam, mit Thailand und alle möglichen weiteren Projekte im Ausland. In der Regel ist es das deutsche Ministerium für Forschung und Technologie, das die Gelder mit bereitstellt. 독일 지방의 작은 대학이지만 세계 각국의 하천 사업에 참여할 만큼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학부생의 10%가 외국인으로 채워질 만큼 일찍이 국제적인 학교로 자리 잡기도 했다. 그런데 이곳에는 독특한 인재 유입 방식이 있다. 대학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를 달리면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위치한다. 이곳에서 연구에 한창인 한스는 카를스루해 공과대학 출신이다. 그는 현재 팀을 이뤄 스마트 시대의 미래 소방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Wir entwickeln hier eine Feuerwehrleitzentrale der Zukunft. Der Raum ist aufmerksam, Kameras beobachten die Mitarbeiter und an neuartigen Displays, Videowänden, Tischdisplays werden neuartige Bediensysteme gezeigt, wo die Personen per Zeigegeste, Spracherkennung oder einfach durch ihre Kopfdrehung damit interagieren können. 한스가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건 대학 시절부터다.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프라운호퍼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 8년째 프라운호퍼에서 근무하고 있다. Ich habe hier in Karlsruhe Informatik studiert, meine Diplomarbeit dort an einem Institut gemacht und bin dann im Zuge der Kooperation hier ans Fraunhofer-Institut gekommen. Hier habe ich promoviert, meine Doktorarbeit beendet und darf seither diese Gruppe leiten, die innovative Mensch-Maschine-Interaktionstechniken entwickelt. 이는 드문 경우가 아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70여 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연구소로 특징 중에 하나가 인근 대학과의 협력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키면서 인재를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Fast alle Fraunhofer-Institute kooperieren mit den Universitäten, an denen das jeweilige Institut angesiedelt ist. In unserem Fall hier ist es das KIT, das Karlsruher Institut für Technologie. Viele Kollegen, die jetzt hier in dem Institut arbeiten, einen Lehrauftrag, sodass wir auch Vorlesungen direkt geben und die Ergebnisse, die wir jetzt hier erarbeiten und entwickeln, direkt in die Lehre übertragen und dadurch auch wieder junge Studenten gewonnen werden als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 für das Institut.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는 한편 해외 인재를 유입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연구소는 독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국적의 연구진들이 포진돼 있고 각국의 다양한 세력들을 통해 창의적인 연구를 이끌어내고 있다. Personal point of view is always good. You always learn from other people, and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it's also very interesting because you have the opportunity to see the work of these other people coming from different places and maybe having different problems. Wir haben Mitarbeiter aus Australien, von kolumbianischer Herkunft, aus den Niederlanden und aus Spanien. Internationale Aufstellung ermöglicht uns auch von vornherein internationale Kooperationen einzugehen.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글로벌 시대. 지식을 쫓아 국경을 이동하는 지식 유목민이 늘고 있고 이들을 잡기 위해 그리고 자국의 우수한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선진 과학 강국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재 사냥에 나서고 있다. 1%의 두뇌가 99%를 좌우할 만큼 인재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스위스 국제개발 경영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인 지수는 25위에 머물러 있고 0에 가까울수록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가 많음을 뜻하는 두뇌 유출 지수 또한 4.63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해외에 간다. 여기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은데 아깝다. 아쉽다. 그래서 인재 유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때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뭐 연어 논리라고 그럴까요? 이게 나가서 큰 넓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쌓고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온다 그랬을 때 좀 더 성숙한 인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뉴욕 맨하튼 중부의 콜롬비아 대학교. 이곳 메디컬 센터에서 연구 중인 강민석 박사를 만났다. 한국에서 단백질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정복이 안 돼요. 과학자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과학적인 성과를 이루는 그런 데 자부심을 더 느끼시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힘들게 고생들을 하시지만 과학적인 성과를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시죠. 근데 생활하는 면이 딱히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닌 건 사실입니다. 과학자로서 자부심이 큰 강 박사는 당시 하고 싶은 연구 분야를 찾아 미국을 선택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 과학자들이 해외에 머무는 것이 단지 손실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냥 지금 현재 보기에 두뇌 유출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코 두뇌 유출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많은 그런 미국 과학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업적을 이루신 분들이 한국에 돌아갔을 때 좀 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더 큰 과학적 성과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결코 그것이 해외 인재 유출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과학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몰리는 서울대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캠퍼스가 활기로 넘친다. 화학과의 이동환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물론 영어로 이루어진다. But when you have really strong cooperativity, you really have to work extra hard again to convince your neighbors to follow you to become close, right? The system resists. By the choice of different anions, you can also switch those temperatures. 서울대를 나와 매사추세츠 공과대를 거친 이동환 교수는 인디애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년 전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온 경우다. 하이드로젠 번딩 통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 서로가 이제 어느 거리에 오게 되면 서로 밀치게 되니까 인터디스테이트 할 수밖에 이렇게 할 게 없으면 너무 벌케하면 못 끼어들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토론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 학생들 가르쳐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학생들 착하고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또 상당히 글쎄 학생들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편한 말 우리말로 해서 그런지 조금 더 저는 친밀한 느낌도 더 들고. 1996년 좀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미국으로 갔던 이동환 교수. 15년 만의 귀국이라 많은 고민이 따랐지만 주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돌아온 지금 한국 과학계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20년 전에는 이건 도저히 우리나라는 저런 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마 그런 분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람이 문제지 여러 가지 무슨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한국의 발달된 연구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던 이 교수. 미리 어떻게 뭐 잘 돼가고 있니? 여기 패킹할 때 좀 두드려야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서로 다른 화학 물질들을 분자 단위에서 합성하고 설계하는 실험을 반복한다. 매번 다른 결과에 재미와 흥미를 느낀다는 그에게 이곳은 새로운 도전의 장소이기도 하다. 처음 들어올 때는 굉장히 빈 실험실이었고 처음에 여기 다시 어떻게 또 시작을 하나 굉장히 좀 막막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뭐 하나둘씩 학생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갖추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뭐 저로서는 또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하면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함이 뭐 하고 있냐 이제는? 네, 저 계속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서 쌓은 연구 경험과 노하우는 한국의 실험실로 이어진다. 적어도 우리가 그냥 계산해서 미니마이즈한 구조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세컨 반응 같은 게 일어날 때 결국은 다시 아조 커플링 된 다음에 사이클라이즈 돼야 되는 건데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고 권위보다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좁혀가는가 하면 학생들의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수빈이가 자기가 만들어야지. 만드는데 어차피 너 하는 건 지금 모델 시스템으로 하긴 했지만 교수님이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좀 더 건의를 많이 세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뭔가 같이 함께 토론하려고 하는 점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혼자서 막 잘 떠올릴 수 있게 영감을 많이 주셔서 그 점에서는 상당히 그 학생들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먼 길을 돌아 한국으로 다시 오기까지 가족들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많은 선택을 해야 했지만 고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의 환경에 만족한다. 무엇보다 과거 자신이 그랬듯 꿈꾸는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싶다는 이동환 교수. 미래 경쟁력이자 과학의 결실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받는 분야가 바뀔지도 몰라요. 어떤 분야는 난제들이 다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분야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는 뭐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럼 끝에 갔을 때 남는 게 뭔가 생각하면 사람이거든요.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기반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같이 따라가면서 사람을 키워나가서 우리가 학자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좀 더 멀리 바라보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요. 빈약한 자원으로 그 어느 곳보다 인재가 중요했던 한국. 오랫동안 우수한 인재들을 떠나보내는 인재 유출국이었지만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돌아오고자 하는 과학자들도 많아진 것이다. 보다 많은 인재들을 유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日本のですね、研究環境を国際的な水準といいましょうか、世界水準に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とても重要だと思っています。一是坚持科技研究，二是坚持产业发展。而我们的宗旨呢，是为区域经济转型升级服务的。